안녕하십니까.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. 2025년도 10월 5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주는 약간 상승하는 횡보 정도로 봤는데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. 아무래도 QT를 종료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의 어떤 위험을 보험적 성격에서 계속 관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상승 기대가 유효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게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아니라 뭐 SMR이나 원전 뭐 어떤 그런 아직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적자를 내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결국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정상적으로 보고 따라가기나 리딩하는 뭐 저희 같은 개미들이 리딩은 아직 먼 얘기고요. 좀 문제가 있는 시장입니다. 뭐 빅테크 7이나 이런 쪽 시장에 아니면 S&P 지수 등의 50% 넘게 프라핏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거의 횡보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좀 내려온 주식도 있고요.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나온 지표들 보면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는 좀 살짝 내려왔습니다. 이게 5%딱 전년비로 5% 밑으로 보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행동은 좀 삼가해야 하는데 딱 5% 나왔습니다. 30년 담보대출 금리도 원래 지속되는 돈 풀기 뭐 유동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원래는 올라가야 정상인데 연준에서 워낙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무시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오고 그에 반해서 뭐 시장의 장기 금리는 좀 횡보하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유동성이나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좀 남아있는 시장이라서 그렇습니다. 다음으로 기존 주택 판매 지표인데요. 이게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. 주택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이번 주에 나온 지난 주 후반에 나온 CPI 등에 좀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금리도 조금 내려오고 있고 물가가 생각보다 좀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서 물가가 좀 내려오니까 좀 지수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. 많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죠. 다음으로 시장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PMI 지표인데 제조는 좀 내려오다가 살짝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약 2% 정도 올라갔는데 좀 미국의 제조업에 좀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재 구매 이런 쪽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서비스 PMI도 주로 이제 중요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비즈니스 쪽 보면 조금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PMI 지표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다 뭐 3개월, 2개월치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.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행지표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시장의 내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지난 금요일 시장을 끌어올렸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내려왔습니다. 결국 CPI의 42%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내려오면서 계속 부동산 가격 안정이 물가 안정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그에 반해 푸드하고 에너지를 포함한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미국의 햄버거 값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상승률이 코로나 시대 그 정도 한 3년 전 가격 상승률하고 비슷하다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미국 쪽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쪽 경제 소식지 보면 인플레이션은 뭐 크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민들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
예, 그래서 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된 주요 지표는 이 정도가 다고요. 그리고 어떤 큰 흐름에서 보면 결국 다음 주는 상승 후 좀 조정하는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지수가 일단 저실적 주식 중심으로 적자 보는 주식도 상승을 해서 제가 지지난점에 주시장이 좀 과열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열이 급락으로 이어져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뭐 그런 식인데 대부분이 저실적 주식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 시장의 질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거죠. 대형주는 그에 반해서 횡보했고요.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번 주를 결정하는 제일 키입니다. 만약에 파월 의장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금리 인하 안 하시면 시장은 한 차례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관세 영향으로 경기 상승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고 경기 양극화되면서 밑에 서민층은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. 에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. 이런 걸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결국 관세는 누가 내든 간에 소비자의 부담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결국 이제 GDP 상승률 줄어들고 이민자 수 줄어들고 인구수 줄어들고 이상한 밸런스를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걸 지나면 시장은 결국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다음 주는 이 M2 발표도 있고요. 유동성이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빅테크 중에 그나마 제1 실적 상승률이 좋을 것으로 보는 메타도 실적 발표 있습니다. 이게 다 수목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. 이게 그래서 요 FOMC랑 M2나 메타의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하나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상승하고 나면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옵션 만기일 날, 제로 옵션 만기일 날 조정이 될 것으로, 조정이 아니라 참 정리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받는 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